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보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최고. 네, 맞습니다. 과일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또 맛을 위해 매일 꾸준히 과일을 챙겨 드실 겁니다. 식탁 위에 알록달록 과일이 놓여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먹던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혹은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의 배신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일이 독이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건행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래서 조심해야 했구나.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과일의 종류, 먹는 양,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천사의 얼굴을 한 과일이 악마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건행. 구독, 좋아요, 바로 시작.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과일들. 둘째, 특정 약과 만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과일.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자, 그럼 지금부터 과일에 숨겨진 진실과 건강하게 즐기는 지혜를 함께 알아볼까요? 과일 속 설탕 폭탄. 혈당 스파이크 주범 과일은? 첫 번째, 달콤한 과일의 배신.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당뇨, 비만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치명적. 과일의 단맛은 주로 과당에서 오죠. 과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즉,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을 자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무리하게 쥐어짜내고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높아진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남는 당은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여 뱃살의 주범이 되고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당뇨병으로 이어지거나 만성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결과죠.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혈당을 특히 빠르게 올릴까요? 고당도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 리치, 람부탄 등 열대과일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맛있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어요. 아주 잘 익은 과일 바나나, 포도, 홍시 등 과일은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푹 익어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요. 과일 주스, 과일을 갈거나 짜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흡수가 빨라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죠. 100% 생과일 주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말린 과일 최고주의. 건포도, 곶감, 건살구, 말린 망고 대추야자.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고농축된 상태입니다. 같은 무게라면 생과일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포도 한 송이보다 건포도 한 줌이 혈당을 더 빠르고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집어먹던 말린 과일이 혈당 관리의 적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의 혈당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잔뜩 드시거나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즐겨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혈당 지수 GI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배, 자몽, 체리 등은 비교적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하루 섭취량을 정해두고에 사과 반 개, 딸기 한 줌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후 디저트보다는 식전에 소량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과일 자체를 간식으로 적당량만 즐기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이나 주스 형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몽 2약 독국물. 50대 이상 약 복용자 필독.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정 과일이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과 만나면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자몽입니다. 상큼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은 절대 피해야 할 금단의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 FURANOCOUMARIN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 특히 간과 소장에서 특정 약물들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3A4, 줄여서 CYP3A4의 작용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쌓이면서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져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자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까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대표적인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아토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근육통, 근무력증, 심하면 횡문근육해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압 약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리페디핀, 암로디핀, 펠로디핀 등.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불안제수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진정작용이 너무 강해져 졸음,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억제제, 장기 이식 환자 등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부 항히스타민제, 항부정맥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몽주스 한 잔 혹은 자몽 반쪽만 먹어도 이런 상호작용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는데 무심코 자몽이나 자몽주스를 즐겨 드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따라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생과일, 주스, 자몽 함유 음료 모두 포함은 일단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자몽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가 자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자몽 외에도 다른 특정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에는 음식 섭취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 콩팥 안 좋다면 이 과일 조심. 칼륨 폭탄 과일 리스트. 세 번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과일이 신장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과 전해질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할까요? 의외로 우리가 건강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칼륨 폭탄 과일 섭취 제한 필요 바나나 특히 참외, 멜론, 키위, 오렌지, 천도복숭아, 토마토 및 토마토 주스 토마토는 채소지만 과일처럼 먹는 경우가 많아 포함 등. 칼륨 함량 비교적 높은 과일 양 조절 필요 곶감, 딸기, 수박 등.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는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첫째,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맞는 칼륨 섭취 제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목록을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과일 섭취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과일인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단감 등을 선택하여 적절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일뿐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 시금치, 감자, 호박 등 나작곡류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과일은 더 이상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건행에서는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과일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혈당 문제. 둘째, 자몽과 특정 약물의 위험한 상호작용. 셋째, 신장 질환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고칼륨 과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일 섭취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와 과일의 특성, 그리고 섭취하는 양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일 섭취에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혈당 상태는 어떤지, 내가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나의 신장 기능은 건강한지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과일의 종류와 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과일 섭취에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시면 예쁜 색깔과 달콤한 향기에만 이끌리지 마시고 오늘 우건행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과일은 당도가 높진 않을까? 혹시 내가 먹는 약이랑 상관은 없을까? 우리 부모님 신장이 안 좋으신데 이건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강하게 과일 먹는 꿀팁이나 주의해야 할 과일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우건행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우건행 우리 건강 행복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